7천 주고 신차 사서 3년 만에 2천대에 팔아야 되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면 신차를 못 사는 거지. 인터넷 세상에서는 줘도 안 탄다, 결함 덩어리다,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차가 있습니다. 뽑기 실패하면 수리비로 차값 또 나가네, 인생 망하네,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이 아주 끊이질 않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매물이 올라오기 무섭게 숨도 안 쉬고 팔려 나갑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25년 작년도에 이 판매율 탑10 안에 들어있는 탑랭크 차량들이라는 거죠. 욕을 엄청 먹는데 인기가 많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차들은 감가 폭탄 맞았다, 개똥값 됐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신차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건 뭐 국가급 사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격이 처참하게 박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차들의 인터넷에 떠도는 단점이나 소문, 네, 다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리스크를 압도적인 가성비라는 마약으로 덮어버린 상태죠. 남들이 다 욕할 때 조용히 꿀 빠는 사람들이 선택한 신차 오너들은 피눈물 흘릴 탑5, 그 정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차량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신차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아주 지네들 마음대로라 신차 사신 분들이 분노를 머금고 있는 바로 그 차량,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사실 이 모델 3뿐만이 아니라요, 모델 Y, 모델 S까지 전부 다 같은 상황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혁신의 아이콘, 자율주행, 거기다가 또 중고차값 잘 안 떨어지는 차였죠. 실제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신차 뽑아서 바로 되팔아도 돈을 오히려 번다는 테슬라 재테크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테슬라는 가격이 비싸도 제 값을 한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최근에 테슬라 주니퍼를 출시하면서 기존 재고를 미친 듯이 할인을 하고 가격 정책을 고물줄처럼 늘렸다가 줄었다가 하는 바람에 이 모델 Y도 엄청나게 감가가 많이 됐죠. 그런 탓에 테슬라 중고 가격이 감가 수준이 아니라 이건 거의 붕괴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7천 주고 산 차가 오늘 가서 보니 5천에 팔리고 있는 꼴이 된 거고, 일각에서는 이 현상을 보고 이건 감가가 아니라 이 제조사가 이 고객의 뒤통수를 후려친 합법적인 사기 수준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테슬라는 딜러 전산망이 없습니다. 이 개인의 딜러가 재량껏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닌 본사가 가격을 정하면 그게 곧 시장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주니퍼라는 압도적인 신형이 나오면서 이 구형 오너들은 이 똥값이 되기 전에 불이 나게 판매를 하느라 갑작스런 과공급 현상이 생기면서 중고 시세는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 심리가 바뀐 겁니다. 신차가 기준으로 보면 마감 문제, 옵션 문제, 승차감 문제, 온통 문제였던 단점들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그래, 이 가격이면 탈만하지 하고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막 산다고 다 싸게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RWD 모델은 지금으로선 비추입니다. 신차가 대비 가격이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이유로 24에서 25년식 차량들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정해드리면 예산을 3천만 원대에서만 보세요. 그 안에서 모델, 연식, 키로수, 옵션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구매하시는 게 포인트고요. 충전이 가능한 집, 출퇴근용 이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거의 고민 없이 사가십니다. 많은 전기차가 있지만 이 테슬라는 특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이 자율주행, 요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욕을 많이 먹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강한 차입니다. 이 테슬라가 진짜 멋이 없는 차거든요. 카드를 이렇게 대면 이렇게 시동이 딱 걸리고 뭐 스마트폰에 어플을 연결을 해서 시동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 태블릿 PC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응이 되면은 엄청 편하네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야, 이번 차도 욕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이 옛날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 먹지 못하는 포도를 신포도라고 우기는 그 여우 이야기 아시나요? 갖지 못할 거면 욕이라도 엄청 하는 거죠. 이번 차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바로 제네시스 G80입니다. 감가는 정말 많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가의 차량이거든요. 이야, G80 사실 말해 뭐합니까? 이 차 정도 타면 대한민국에서 집안 좋다, 성공했다 라는 소리 듣는 그런 차량이죠. 국산차라 수리비 걱정 없고 거기다가 중고차 시장에서도 매매율 1위인 그런
국민 프리미엄 세단이죠. 그런데 이 차량은 인터넷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약간 좀 특이합니다. 아니 국산차가 7천만 원이 넘는다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매년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이젠 국산차가 하다 뭐 7천, 8천, 9천, 1억까지? 야,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차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 바뀝니다. 이 자고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죠. 풀옵션으로 8천 넘게 주고 뽑았던 신차가 딱 3년 지나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국산차 치고 이렇게 비싸게 나왔던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 감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된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탓에 안타깝게도 이 신차로 뽑으셨던 분들은 매월 110만 원씩 길바닥에 버린 셈이 되는 거고요. 지금 중고로 할부 60개월로 해도 매달 110만 원을 안 내는데 말이죠.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가격대가 높은 고급차들은 중고차로 최초로 넘어올 때 감가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요. 이 G80이라는 이 차량 특성상 렌트 차량이나 이 법인 리스 차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금 만기 시점에 이 차량들이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과공급 현상 때문에 그에 따른 이 중고 시세는 2연타로 그냥 감가 폭격을 맞아버린 거죠. 실제로 이 G80의 구매층을 보면 40, 50대 남성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정부 치고 탈차 찾으시는 분들, 머리 아픈 거 싫고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랫동안 탈차 찾으시는 분, 이런 분들에겐 이 가격대에서 체면, 승차감, 정숙성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차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감가가 이렇게 많이 된 시점에 이 차를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 오셨던 고객님 계신데 그 고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G80이 23년도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그 전하고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중고로 사도 남들은 다 신차 산 줄 알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그래서 이 중고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다 이해합니다. 신차 뽑고서 3년, 5년 동안 반토막 난 거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니다. 요즘 중고차 값이 비싸서 안 팔리는 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요.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신차를 사신 분들이 인정한 손해로 만들어지는 가격입니다. 신차가 1억짜리가 5년 뒤에 5천이면은 누군가에겐 5천만 원짜리 중고차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이미 5천만 원을 손해본 이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결과가 5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차야말로 오늘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차 산 사람들 피눈물 흘릴 인기 많은 중고차, 바로 BMW G30 모델입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 승차감, 하차감까지 이 자동차가 갖춰야 할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같은 스펙의 같은 금액이면 지금 이 차랑 그리고 이 BMW 5 시리즈랑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바로는 못 고르시겠죠. 아마 대부분이 이 수리비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BMW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런 말들이 많죠. BMW는 고장이 많다, 수입차는 수리비가 무섭다, 보증 끝나면 지옥 시작이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입차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BMW를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인식들이 이 감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BMW 신차 사서 3, 4년 기분 좋게 수리비 한번 안 드리고 잘 타셨는데 보증 끝나고 오일 한번 갈러 센터 갔다가 어드바이저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한 장 내밉니다. 고객님, 엔진 쪽에 누유가 살짝 보이는데 이거 수리비 한 700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고쳐서 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신차 사신 분들이 보증 끝나는 순간 팔게 되시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신차를 뽑아서 보증 기간이 끝나신 분들은 내가 팔 때 감가가 많이 된다는 걸 인정을 하십니다. 그 덕분에 이 중고차 시세가 반토막이 된 금액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7, 8천이면 부담되던 차가 2, 3천이면 한번 타볼만 한데? 라는 생각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구매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또 그러다 보니 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도 생기는 거죠. 차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만큼 정비 정보가 많아진 거죠. 어디가 고장이 잘 나는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디 정비소가 저렴한지 인터넷에 좀만 검색해보면 쉽게 아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 BMW는 수입차
중에 애프터마켓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수리비 폭탄 그런 것도 다 옛날 얘기고요. 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겁주는 얘기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이 정보도 많아지고 이 정비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많이 팔리게 된 대표적인 수입차입니다. 이 차라는 게요, 완벽해서 인기가 많은 차들도 있지만 이렇게 차가 많이 팔리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차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피디님, 이거 지금 얼마짜리 같아요, 차? 그래도 4, 5천은 되지 않나요? 4, 5천? 이야, 피디님 지금 아반떼 AD 타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예요? 네, 1,450인가 줬어요. 와, 진짜? 네. 거기서 한 5, 600만 주면 이거 사요. 정말요? 이번 차는요, 오늘 본 차들 중에 인터넷 댓글을 보면 가장 무서운 차입니다. 인터넷 댓글에 악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서 제 실제 경험담에 아주 재미난 얘기도 있는 희노애락이 있는 차, 그 차는 바로 아이오닉 5입니다. 이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런 말들이 붙죠. 배터리 나가면 차값 나온다. 겨울철에 주행거리 반토막 난다. 충전시설 때문에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다. 실제로 없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이 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차에 다 형용이 되는 이 전기차의 감가의 본질이죠. 그리고 이건 제 지인의 실제 경험담 이야기인데요. 지인이 이 아이오닉 5 신차를 딱 뽑아가지고 이 여자친구를 데리러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멋지게 주차를 딱 해놓고 이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르는 사람이 뒷자리에 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사님 학동사거리요? 아니, 이게 나 원참 이런 택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중고 시세가 현재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오닉 5 매물이 올라오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고요, 판매량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인터넷 세상에서는 전기차용이 이렇게 많은데 왜 현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걸까요? 이건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의 인식 차이 때문입니다. 이 전기차는 사실 단점도 있겠지만 이 장점도 엄청 극명하게 또 있는 차량이거든요. 압도적인 충전비, 취등록세 감면, 저렴한 자동차세,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 소모품 교체 비용 제로. 이 조건만 보면 솔직히 이 전기차는 누구나 사고 싶은 차지만, 특이하게 이 전기차는요,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차입니다. 자, 일단은 집이나 회사에 이 충전 시설이 다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충전 경쟁이 너무 심하면 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나 장거리 주행이 일상이신 분들, 그분들에겐 좀 적합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를 비교적 자주 바꾸시는 분들, 전기차는요, 이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이 감가의 중력을 가장 세게 맞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안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차는 한마디로 충족 요건이 갖춰져야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량이 많은 이유는 충족 요건이 되는 사람은 정말 고민 없이 구매하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번 차량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은 그런 프리미엄 SUV입니다. 전설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의 목숨을 살려준 바로 그 차, 제네시스 GV80입니다. 이 GV80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국산 SUV인데도 이거 벤츠 GLE 잡으려고 나온 차다, 이 제네시스가 드디어 사고 쳤다, 이런 말까지 쏟아져 나왔고요. 디자인도 완전 강렬하고 실내도 워낙에 고급이라 이 출시 직후에 대기 기간이 기본 1년 이상 걸렸었고요. 실제로 이 진짜 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피가 붙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거의 이 GV80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로또 맞은 수준이었습니다. 갑 오브 더 갑이었고 거의 감가가 되질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중고차 시장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옵션 넣으면 거의 신차가가 9천에서 1억 가까이 가던 차가 지금 중고 시세를 보면 한 5, 6천만 원대의 매물이 줄줄이 보입니다. 신차로 사신 분들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차 갑자기 망했나? 무슨 이슈 있나? 그런데 놀라운 건 절대 망한 게 아니고요. 여전히 길거리에는 이 GV80이 많이 돌아다니고요. 차 자체의 평가도 아직까지도 좋은 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옵션 구조입니다. 보통 현대 기아 차량들은 보면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캘리그래피 이런 식으로 옵션 트림마다 정해져 있는 신차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포르쉐처럼 이 옵션 트림이 없이 옵션이 하나하나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런 탓에 예전에는 이걸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서 뚜렷한 중고 시세가 없이 시세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 엔카나 케이카 같은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GV80을 검색할 때 옵션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옵션을 체크하면 같은 옵션 차량들만 줄줄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시세가 명확해지고 옵션 기준으로 이 가격을 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는 거죠. 특히 이 GV80 중에 옵션이 적은 매물은 가장 많이 감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차 특성상 이 신차 뽑았을 때 옵션가가 100% 다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전에 불투명했을 때의 시세의 어떤 높은 금액을 차지하던 옵션 많은 차량들이 이제는 그런 눈속임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GV80은 개인도 많이 구매를 했지만 법인 매물도 엄청 많이 팔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 임원차, 법인 리스, 그리고 장기 렌트카 이런 매물들이 만기 시점이 된 지금 한꺼번에 중고차 시장으로 풀리면서 이 가격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수원 단지만 해도 이 GV80만 600대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정보나 시세가 불투명해서 이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던 소비자분들이 이제는 좀 정확한 시세와 그리고 투명한 가격 그리고 현실적인 금액의 차가 되다 보니까 구매를 안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